추석 연휴 마지막 날 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됐던 것이 이재명의 각종 비리 부분이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분이었을 겁니다. 더불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야당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증거가 차고 넘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비리 혐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느냐? 한동훈 장관이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정무적인 감각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등은 이제는 대야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제는 정치를 해야 한다, 법치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만 매달리는 것은 위험하다, 한동훈에게 너무 지금 이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불만, 이런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말대로 틈만 나면 바퀴벌레처럼 나와서 이제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말 잘못한 것인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송원재 TV 멤버십 회원에 많이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제는 이재명이 죄가 없는 것인가? 법치를 하지 말고 정치를 하라. 한동훈 장관의 정무적인 감각에 문제가 있었다. 법률적인 책임은 모르겠지만 또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게 되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는 대장동과 성남FC 건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다시 재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국정감사가 본격 펼쳐집니다. 국정감사는 한 달 가까이 계속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여러 부분에서 여러 장관을 놓고 이제 민주당에서 공세를 펼칠 겁니다. 역시 주 타겟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놓고 이제 정면으로 맞부딪히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승기를 잡았다, 전국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파면하라, 국정감사가 지나고 나면 한동훈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을 조금 전에 홍익표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민주당 자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적의원 과반수를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통 5, 6개월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도 그랬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5, 6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이제 노리게 될 것이다. 홍익표가 조금 전에 방송에 나와서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그 다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정치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홍익표가 이렇게 지금은 파면을 요구를 하고 국정감사 이후에 탄핵을 추진하겠다,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이 투입이 되느냐,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차피 한동훈 장관이 주 타겟이다, 한동훈 장관을 물어뜯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물어뜯길 사람입니까? 민주당이 일단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이고, 왜 시간을 갖느냐라고 본다면 국정감사가 지나고 나면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이제 국회가 12월 10일 되면 정기국회가 끝이 납니다. 검찰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지켜본 뒤에 한동훈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한동훈 일단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면 한동훈은 6, 7개월 동안 발의 묶기입니다. 뭐 어떻게 대통령이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수도 없고 퇴임시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제 퇴임을 시키려면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 좀 정무적으로는 좀 실패 아니냐, 결과적으로 실패가 나왔으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준석이나 유승민, 홍준표 등은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자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냥 헐뜯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론할 가치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부분이든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서 전략 전술을 바꾸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총선에서 제대로 승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검찰과 더불어 수행해 왔던 것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비리입니다. 이재명은 중범죄자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태는 잡범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하는데 법치와 정치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면 정치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을 만나지 않으면 정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잡범처럼 행동하는 저 중범죄 피의자인 이재명을 대통령이 꼭 만나야 합니까? 국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여당 대표와 만나도 충분한 것이고 원내대표는 뭐하러 있습니까? 이제 이런 앞뒤 말도 맞지도 않는 이재명을 만나야 정치가 되고 이재명을 만나야 법치가 되고 민생이 이루어집니까? 이런 억지 주장을 합니다. 노림수는 윤석열 정부의 전열을 흐트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한동훈을 파면하라라고 하면서 탄핵 카드를 쥐고 있겠다. 탄핵을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을 어떻게 총선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또 한동훈 장관이 검찰과 더불어서 이재명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 부분을 좀 지켜본 다음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지금 이런 의도입니다. 여기에 대응을 해서 지금 검찰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백현동과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 중인데 지금 국회 일정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지금 국정감사 중에는 이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능합니다. 11월로 넘어가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런 것도 계산을 하고 또 이재명의 백현동과 대북송금 혐의 수사가 충분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하고 11월, 12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검찰이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재명과 관련되는 대장동, 성남FC, 이번에 문제가 됐던 백현동, 또 대북송금, 또 사법방해, 앞으로 남아있는 정자동을 비롯해서 대장동의 428억 원은 누구 돈이냐? 그 다음 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저 김만배의 가짜뉴스는 이재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라는 부분들까지 수사를 해서 모두를 합해서 이런 사람을 구속시켜서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재판부에 다시 물어보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맞다. 12월쯤이 맞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백현동과 대북송금은 불구속 기소를 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11월 달이나 12월 달쯤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찍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교체를 해서 한동훈 장관을 어차피 총선에서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지금 한동훈 장관을 투입하지 않고서 국민의힘 기존 자원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건 좀 의문시가 됩니다. 그렇게 한동훈 장관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한동훈 장관을 교체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리서치 비유입니다. 지난달 29일에서 30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차기 주자 선호도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입니다. 뭐 한동훈과 이재명이 압도적인 1위인데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48%였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인데 15%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재명이 74%였습니다. 이낙연은 7%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이런 기대를 그대로 연결해 가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도 있어야겠고,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정말 박살을 내야 합니다.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 어떤 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체포동의안에서 제안 설명에서 민주당의 방해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모두 다 깨버려야 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의 근거로, 탄핵은 법을 위반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합니다. 뭘 위반했느냐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체포동의안을 제안 설명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의 비리 혐의를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비사실 공표 아니냐라는 겁니다. 어느 법에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말한 것이 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법에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기를 하기 전에 제안 설명을, 비리 혐의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관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비리 혐의를 듣지도 않고 어떻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비리 혐의를 세세하게 할 것이냐, 자세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냐는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그건 장관이 판단할 몫입니다. 자유재량권입니다. 그게 무슨 법 위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은 비리 혐의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뭐 앞뒤 말이 맞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재판,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미. 이번 재판 구속영장을 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쳐도 재판부에서 언제 영장실질심사를 할지는 애매합니다. 재판부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의 뭐 건강상태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추석 연휴 전에 하고 영장실질심사는 추석 연휴 뒤에 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검찰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재판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 재판의 내용을 재판부 판사가 결정하는 내용을 예측하기는 뭐 정말 어려운 겁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이 판결 내용이 어디로 튈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특히 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할 거냐, 구속 안 시키고 재판을 할 거냐, 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가급적이면 구속을 안 시키겠다라는 게 판사들의 성향입니다. 이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충분했습니다. 증거도 차고 넘쳤습니다. 한동훈의 말처럼. 그래서 재판 결과 판결문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판결문에서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거의 인정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 한 가지만 좀 다투어 볼 수 있다, 앞으로. 나머지는 모두 거의 인정을 한 셈입니다. 아예 사법방해는 모두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마저, 유창훈 판사마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충분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치는 시기,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시기는 이건 재판부의 재량,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도 재판부가 미루면 또 미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이재명의 단식, 쇼, 이 부분까지를 계산을 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면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수사는 충분했고, 또 그 수사 내용을 보면, 증거를 보면 이재명이 구속되는 것은 순리였습니다. 유창훈 판사의 재판, 그 판결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무슨 뭐 한동훈 장관에게 정무적 책임 뭐 이런 것까지를 이야기할
계제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이번 달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정면으로 충돌을 할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부분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물러설 것도 없고 정무적으로 고려할 것도 없습니다. 법치입니다. 지금은 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정치도 서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정치가 무슨 정치입니까? 과거처럼 대통령이 대충 야당 대표라고 대충 만나서 뭐 좀 무마도 해주고 적당히 이재명이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이제 완전히 민주당을 틀어지려고 하니까 문재인, 이낙연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이 한 만나주면 이재명 뭐 정치적 위상이 서고 민주당을 자기 당으로 완전히 바꾸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죄값을 묻는 것, 그게 정치의 시작입니다. 우리 정치가 지난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그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적당히 만나서 야합하고 타협하는 그런 정치, 그 정치 같지도 않은 정치, 법을 어기는 게 무슨 정치입니까? 법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 단순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일을 무슨 뭐 대단한 정치 평론가들, 뭐 정치인들 나와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도대체 뭡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조금도 주도권을 잃을 일도 없고 조금도 이재명의 비리는 어디 간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공격에 한동훈 장관 혼자서 명료하고 명쾌한 언어로 아마 그 공격을 막아내고 또 역공을 펼칠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가장 이 민주당으로 봐서 가장 힘든 카드가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을 내년 총선에 투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흠집 내기, 탄핵, 가전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여권의 전략을 세울 때가 됐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